지난 시즌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선수단의 평균 나이가 가장 어린 편이었습니다. 2025년 2월을 기준으로 하면 토트넘 선수단의 평균 나이는 만 24.8세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린 순으로 3위였죠. 참고로 가장 어렸던 선수단은 첼시로 평균 나이가 고작 23.5세에 불과했고 2위는 브라이튼으로 토트넘과 큰 차이가 없는 평균 24.4세였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지휘했던 브렌트포드 역시 평균 나이가 25.2세 정도라서 젊은 축이라 프리미어리그 5위였고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토트넘 선수단에서 30대인 선수는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 단 2명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메디슨이 96년 11월생으로 올해 안에 만으로 29세가 되고 벤탄쿠르, 솔랑케, 히샬리송 같은 선수들도 모두 97년생으로 올해 만 28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드라구시는 2002년생으로 아직 20대 초반 만 23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젊다 못해 어리다고도 할 수 있는 토트넘의 손흥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통계 전 매체인 옵타에서도 이런 선수단의 구성을 알고 손흥민이 떠나면 토트넘의 리더가 없다고 했던 겁니다. 특히나 챔피언스리그라는 가장 큰 대회에 복귀하게 된 토트넘 입장에서 손흥민 같은 월클 베테랑 선수는 상상 이상으로 귀중한 자원이죠. 아무튼 토트넘에는 20대가 대다수고 심지어는 10대 선수들도 1군 선수단에서 꽤 경기를 자주 출전했습니다. 2007년생 마이키 무어가 거의 최연소고 2006년생 베리발과 그레이도 심심치 않게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곤 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레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레이가 원래 포지션은 미드필더인데 엔지 감독 시절에는 주로 센터백 땜빵으로 주 포지션이 아닌 위치에서 뛰었거든요. 지난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무려 46경기에나 출전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경기를 지켜봤을 때 엄청난 장점이 있다거나 하지 않았고 눈에 띄는 번뜩이는 스타성도 찾지 못했던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프랭크 감독은 브렌트포드 시절부터 그레이를 매우 좋아했다고 하죠. 아예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프랭크 감독의 부임으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도 있는 선수로 아치 그레이를 1순위로 꼽을 정도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전해드리자면 그레이는 토트넘에 합류하기 전부터 프랭크 감독과 브렌트포드가 영입하고 싶어한다는 소문이 돌았던 선수다. 그레이는 뛰어난 지능과 위치 선정 능력을 갖췄고 좁은 공간에서도 기술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레이는 압박을 당하면서도 공을 받는데 매우 능숙하며 멋진 2대1 패스를 펼칠 수 있다. 그리고 수비 지역부터 우아하게 공을 전진시킬 수 있다. 그는 브렌트포드에 있었던 모든 미드필더들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선수다라면서 프랭크 감독이 그레이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쓸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토트넘에 필요한 6번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이 없는 이유가 그레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아니 도대체 그레이가 어떤 선수길래 이렇게 고평가를 받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2006년생 3월 12일에 태어난 아치 그레이는 태생부터 축구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단 그레이의 할아버지인 프랭크 그레이는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300경기 이상 출전하면서 73-74 시즌에 1부 리그에 우승을 했고 유러피언 컵에서도 우승했던 완전 레전드고 아버지인 앤디 그레이도 리즈, 썬더랜드, 번리, 노팅엄 등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활약했던 프로 축구 선수 출신이거든요. 게다가 큰 삼촌인 에디 그레이 역시 리즈에서 레전드로 불린 선수였는데 역대 최고의 리즈 선수가 누구냐를 투표해서 3위를 할 정도로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리즈의 감독까지 맡을 정도로 구단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3명 모두 스코틀랜드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엘리트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레이 역시도 어린 시절부터 리즈에서 프로 데뷔를 목표로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나는 언제나 축구광이었다. 나는 걷기도 전부터 축구공을 차고 놀았다. 왜냐하면 나는 축구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아주 어릴 때부터 늘 마음속으로 축구 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외에는 다른 꿈을 꿔본 적도 없다라면서 축구 선수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했죠. 그레이는 8살이 되던 해에 당연하다는 듯 리즈 유나이티드의 아카데미에 입단했고 또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확실하게 증명된 축구 혈통과 더불어서 리즈 아카데미의 체계적인 교육이 합쳐지자 그레이의 기량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월반을 밥 먹듯이 했던 그레이는 불과 15살의 나이에 성인팀 명단에 이름을 올려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18일 아스날전이었는데 당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벤치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유망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때 리즈를 이끌었던 건 명장으로 유명한 아르헨티나 출신의 비엘사 감독이었는데요. 비엘사 감독은 그레이를 마음에 들어해서 1군 훈련에 참여시키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학생이었던 그레이는 방과 후부터 훈련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학교 수업이냐 1군 훈련이냐의 기로에서 그레이의 선택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당연히 1군 훈련이었죠.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큰 삼촌처럼 리즈에서 1군으로 데뷔하기 위해서 망설이지 않고 훈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가 학교 수업을 빠지고 1군 팀 훈련 스케줄에 맞출 수 있도록 구단이 직접 학교와 협의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레이는 이미 15살 때부터 리즈 구단 차원에서 관리하던 유망주인 거죠. 리즈에서는 어떻게든 그레이를 붙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요. 그레이가 16살이 되던 해에 장학금 계약으로 더욱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1군 훈련을 위해서 학교 수업을 빼먹을 수 있게 학교와 직접 협상을 했던 구단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장학금을 줬다는 사실이 참 재밌지 않나요? 네. 그레이는 2022년 프리시즌에 드디어 첫 선발의 기회를 잡습니다. 당시 그레이의 나이는 고작 16살이었는데 블랙풀을 상대로 선발 멤버에 들었던 겁니다. 이 경기에서 리즈는 4대0 대승을 거뒀는데 16살의 그레이는 코너킥 과정에서 흘러나온 공을 동료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해서 세 번째 골의 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리즈 팬들의 기대는 폭발했죠. 이제 그레이가 날아오를 일만 남았던 순간 예상치 못한 불행이 찾아옵니다. 기세가 좋았던 프리시즌의 세 번째 경기 아스톤 빌라전에서 상대 선수의 거친 태클로 그레이는 발목을 크게 다치고 맙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끝내 실려나간 그레이는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의 후보 명단에 들었지만 끝내 출전은 무산됐습니다. 이후에도 부상 때문인지 기량 때문인지 계속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끝내 프리미어리그 데뷔에 실패했죠. 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속팀의 리즈도 일부에서 강등당했습니다. 프로 계약을 맺자마자 악재가 겹쳤는데 그레이는 오히려 이 상황을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래도 일부보다는 수준이 떨어져 있고 그레이도 1년 사이에 많이 성장했다 보니까 2부에서 많은 출장 기회를 얻어낸 겁니다. 그 결과 시즌 중반에는 리버풀로부터 러브콜을 받기도 했고 시즌 종료 후에는 올해의 영플레이어상을 받아서 그 진가를 증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레이가 자신의 주 포지션인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풀백까지 소화하면서 이런 업적을 이뤄냈다는 점인데요. 덕분에 첼시, 브렌트포드, 토트넘 등 많은 팀들이 그레이를 원했는데 그레이의 선택은 바로 토트넘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토트넘이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아니지만 당시 토트넘 소속으로 리즈로 임대를 갔던 조 로든이 그레이의 리그 적응을 도와주면서 토트넘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게 토트넘으로 와서 유로파 우승을 하고 이제 프랭크 감독의 낙점을 받은 그레이인데요. 분명히 포텐셜은 누구나 인정할 정도니까 주 포지션인 미드필더에서 꾸준히 출전한다면 남부럽지 않은 선수가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레이가 베리발과 함께 토트넘의 허리를 책임져 주길 바라면서 물론 손흥민의 선택이 토트넘이었을 경우죠. 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